제가 이걸 안 누르고 이제까지 설명드렸네요. 그래서 비 올 때 여러분들 사진을 더 많이 찍어 보셔야 된다는 거. 내가 보니까 어제 최은희 선생님은 비를 홈빵 맞아가면서 몇 시간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열정이 있을 때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 성권 마을을 돌면서 여기가 이제 카페죠. 예,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뽑고요. 거기서 한 잔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돌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찍을 뿐만 아니라 영상도 좀 찍으시고요. 예. 특히 비가 오니까 더 좋은 점이 뭘까요? 이게 촉촉이 젖어 있어요. 예, 반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영이 일어나면은 사진이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예. 이게 뭐 며칠 전에 가서 찍었었는데 지금은 꽃잎이 많이 떨어져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특히 비가 오니까 더 분위기가 괜찮죠. 교수님 조금 전에 그거 뒤에서 찍은 게 특징이 뭔가요? 이거요? 뒤에서 찍었잖아요. 예, 예, 뒤에서 찍었는데 사실은 이 꽃이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에요. 그걸 좀 찍고 싶은 거죠. 예. 이 골목 끝이 바로 바다로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접시꽃은 뭐 도정환 씨의 그 접시꽃 그것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지만은 이거 보통 집 앞 대문 앞에 이렇게 많이 옛날에 시골집 대문 앞에 많이 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손님이 올려나 반가운 손님이 올려나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접시꽃입니다. 근데 이제 바다 저 멀리 어떤 반가운 손님이 오시려나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또 우리 어릴 때 칸나 많이 보셨죠? 예. 이 칸나가 담벼락에 심겨져 있고 바로 바다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쭉 가면서 주로 이제 해무가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묵화 그림 같이 이렇게 사진이 찍히게 된다고요. 또 일부러 또 그렇게 찍을 필요가 있어요. 예. 특히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은 뒤에 배경을 여백을 좀 많이 둔 그런 사진, 그런 그림 이런 것들이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찍어볼 필요도 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그런 사진을 많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같이 비가 오면서 해무도 좀 들어오고 이러면은 더 이 수묵화 같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 안 해줬다고요? 전화 안 하고 혼자 갔다고. 지금 전화 안 하고 혼자 갔다고. 그 카톡에다가 저 여기 갑니다 하면 미리 신고 안 하고 갔다고 여러분들 그 표정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그런 풍경들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요. 근데 이 색채감들은 그냥 그대로 다 살아나죠. 예. 하늘은 뽀얗고요. 예, 이제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찍고요. 이제 이런 사진들 보면은 이렇게 물이 고여 있다 그러면 이게 정상첨화예요. 이제 비가 오면은 사진으로 찍을 게 아니고 이제 영상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프로 동영상으로 담으면 어떨까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 하늘에서 이제 물 몰아치는 방울방울 이렇게 그게 이제 모습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고요. 자, 이제 비가 오니까 훨씬 느낌들이 다 좋죠. 특히 저는 가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밑으로 배대는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진 길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능수화가 쭉 줄을 풀었어요.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많이 찍었습니다. 이 풍경도 상당히 이쁩니다. 이거 비가 오니까 더 이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풍경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수묵화 같은 그런 기법이죠. 채도를 좀 많이 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구동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프로 동영상으로 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그 비 올 때 장면들을 얼마나 비가 오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냐. 일반 동영상으로 찍게 되면은 여러분들 비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볼 수 있지만은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는 잘 안 보입니다. 예, 빗방울이 떨어지는 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 빗방울까지 떨어지는 걸 담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그걸 담을 수 있을까요? 물론 프로 동영상으로 담는데 일반 동영상에서는 잘 안 당깁니다, 제가.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전문가 프로 모드. 여러분들 프로 모드에 들어오면은 와 이게 버튼이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 모드를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카메라 한번 켜볼까요? 내 카메라에 프로 모드 없으신 분 있으세요? 다 있죠? 예, 프로 모드 갑니다. 저도 프로 모드 켰습니다. 이걸 켜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입니다. WB, 포커스, EV, 스피드, I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간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좀 오래된 거는 여기 5개가 아니고 뭐 이게 3개가 있거나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 5개 다 있습니까? 예. 지금 5개 다 없는 분요? 6개 있어요. 6개 중에 MIC MIC까지 프로가 아니고 프로 동영상 같죠? 예. 프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는 사진 찍는 거고 프로 동영상은 영상 찍는 거고 5개. 그 사진 찍는데 마이크가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터치해서 찍자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에 3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초점. 두 번째 촉광입니다. 세 번째 구도입니다. 이게 사진의 3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우리는 포커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척광인데 척광은 카메라 광학기계입니다. 광학기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척광을 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또 1. 우리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포커스 그 다음에 EV라고 있습니다. EV. 두 번째 스피드라고 있죠. 셔터 속도입니다. 세 번째 ISO. 요 3가지가 광선을 측정하는 요소입니다. 이 3가지가 광학기계에서 광선을 측정하는 요소라고요. 여기 EV가 뭔가니까 익스포즈 밸류입니다. 익스포즈 밸류. 그 다음에 스피드가 이게 셔터 속도입니다. 이게 셔터 속도. 셔터 속도가 내 측광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ISO는 이게 필름 감도입니다. 감도.
요 세 가지가 측정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카메라를 놓고 터치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 그랬죠. 초점, 측광을 동시에 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프로 모드를 쓰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조절을 할 수 있죠. 그죠?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다 흐릿합니다. 흐릿해요. 자, 그래서 이 흐릿한 걸 잡아주는 게 포커스입니다. 이게 포커스가 주인공이 어디냐, 초점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광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어떤 분은 푸르스름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붉으스름한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맞죠? 지금 자고 다 똑같은 모양이네요. 틀림. 당연히 틀려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 외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화이트 밸런스라고 있죠. 예, 이것 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화이트 밸런스. 예. 사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사진은 빛의 3요소라고 그랬습니다. 빛으로 그린 그림이 사진이라고 그랬습니다. 빛 안에는 세 가지 컬러가 서로 복합적으로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빛에는 RGB, 그러니까 레드 색깔, 그 다음에 그린, 블루, 요 세 가지 색깔이 섞여져서 컬러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은 지금 이 강의장 안에서 어떤 걸 화이트로 볼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금 우리가 형광등 불빛이 아주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식장을 가면은 조명을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요. 내가 사진을 찍어보면 사진이 전체 벌겋게 나옵니다. 아니면 사진이 누렇게 나오잖아요. 조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속하게 화이트 밸런스를 체크하셔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프로를 쓰시려면 첫 번째 화이트 밸런스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 한번 놔볼까요? 그랬더니 화이트 밸런스를 터치하니까 오른쪽에 슬라이드 게이지가 나오죠. 네. 슬라이드 게이지가 나오는데 한번 올려보시면 예를 들어서 3100K, 2900K 해가지고 수치를 2300으로 놓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진이 어떻게 나옵니까? 파랗게 나옵니다. 차가운 느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화이트 밸런스를 우리가 색 온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수치를 켈빈 값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켈빈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차가운 색깔이 됩니다. 여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부터 4800 이상 올라가면은 점점 따뜻한 분위기가 됩니다. 5300, 5600, 5800 이렇게 올라가면은 굉장히 오렌지 빛깔이 되죠. 이거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방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들 결혼식장에 갔는데 내가 좀 이제 사진 좀 안다고 사진을 찍었더니 전부 누르스름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야? 예,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프로로 놓고요. 제일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화이트 밸런스를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여러분들 화이트 밸런스를 한번 체크해 보는데 저는 한 5200 정도면은 이 방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5200 정도, 5200K.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장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5200을 놓을게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화이트 밸런스를 체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 때문에 이제 측광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먼저 EV 값을 체크할 겁니다. EV, Exposure. 예. EV 값을 제로로 지금 현재 제로가 되어 있죠. 예, 이걸 마이너스로 내려가 보세요. 점점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익스포즈라는 건 뭘까요? 예, 노출이에요. 노출입니다. 노출을 마이너스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그죠? 사람 얼굴 찍을 때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 0.5 정도로 가져가면 훨씬 밝게 찍을 수가 있다.
밝게 찍을 수가 있다. 예, 저는 플러스 한 0.5 정도 줄 거예요. 예, 우리 이 강의장에서는 0.5 정도를 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했습니까? 화이트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두 번째 노출값을 맞췄습니다. 노출값을 저는 EV를 플러스 0.5로 했습니다. 만약에 소나기가 열심히 쏟아지고 난 이후에 5분 늦게 일몰이 어제같이요 태화강에 이게 해가 지는데 이거 일몰이 장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EV 값을 마이너스로 낮춰야 돼요. 낮춰야 훨씬 더 불타는 하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색감을 더 강렬하게 만들고 싶다, 낮춰야 됩니다. 이해되신가요? 예. 안 해보면은 이 대답은 시원하게 했는데요.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는 손을 대지 말고요. 바로 포커스로 들어갈 겁니다. 포커스를 한번 터치해 볼까요? 포커스를 터치해서 서서히 낮춰보시면은, 지금 이혜령 선생님이 지금 녹색 아웃라인을 그리면서 맞다고 나옵니다. 예, 녹색 아웃라인이 나오는 그 피사체가 초점이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됩니까? 예. 지금 녹색 아웃라인이 저는 여러분들 전체 다 나왔습니다. 예. 녹색 아웃라인이 맞을 때 그때 사진을 찍으셔야 제대로 그 녹색 아웃라인이 나온 그게 초점이 맞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내가 다시 초점을 맞춰서 체크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단풍잎이 있는데 이 단풍잎이 이렇게 있으면서 맞추겠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단풍잎이 앞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초점이 우리 박기정 선생님 초점이 맞았어요. 근데 앞에 있는 단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점 영역 앞에 있으니까 흐리게 되죠. 예, 이걸 우리가 인포커스라고 합니다. 인포커스입니다. 배경이 앞에 흐리게 나오는 이걸 우리가 인포커스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배경이 저 뒤쪽에서 흐려지면 아웃포커스인데요. 앞쪽에서 흐리게 하면서 주인공이 오히려 더 멀리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포커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진을 그렇게 찍는 것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 단풍잎을 기준으로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보세요. 단풍잎이 지금 정확하게 초점이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어때요? 이게 뭘까요? 아웃포커스입니다. 이게 단풍잎이 기준이다. 단풍잎이 주인공이다. 그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어떤 사진 찍는 분들은 이런 소품도 들고 다닙니다. 액자 모양도 들고 다니고요. 이런 단풍잎도 들고 다니면서 이래가지고요. 자, 나 단풍잎을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봄 오고 이러면은 매화꽃이 어디 피었습니다. 원동에 매화꽃이 벌써 피었습니다. 하면 사진 기자들이 쫓아가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찍느냐 하면 이렇게 이쁜 젊은 여성이 매화꽃 한 동이 코에 갖다 대면서 향기를 맡는 그런 장면을 찍는데 여성 얼굴은 흐릿하게 찍습니다. 왜? 매화꽃은 선명하게 찍고요. 보세요. 제가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선명하게 찍고 여성 얼굴을 흐릿하게 찍습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여성인데 여성을 흐릿하게 찍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여러분들 찍을 때에 이렇게 해서 찍고 한 장을 찍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또 한 장 같이 찍으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어떤 사진을 쓸지는 나중에 찍어놓고 난 이후에 결정하니까 이걸 쓸 때가 좋을 때가 있고요. 저걸 쓸 때가 좋을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포커스, 아웃포커스 이걸 다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나무를 찍을 때 햇빛을 받는 이 면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반대쪽을 찍으셔야 된다. 자, 보세요.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 어둡죠? 예. 어둡게 나옵니다. 이걸 밝게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숙제예요. 예. 자, 보세요. 지금은 제가 그냥 여기서 EV 값을요 사진을 밝게 찍을 거니까 지금 굉장히 높였습니다. 1.7 정도로 줬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포커스를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찍으려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 나뭇잎이 겹쳐져 있는 모습이 다 나오죠. 이게 그냥 순간으로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찍으면 겹쳐져 있는 게 안 나온다고요.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 밑에서 찍으셔야 됩니다. 이곳에 지금 요런 빛깔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환상적이죠. 나 이 사진을 좀 수묵화식으로 여백이 아주 여백이 많은 그런 수묵화식으로 찍을 거야.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노출을 많이 올려가지고요.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내가 다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사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보세요. 첫 번째 프로 작업하실 때 첫 번째 뭘 조절하라 그랬죠? 화이트 밸런스. 예. 화이트보드가 이게 크기가 이만해가지고 참 예. 그 1번은 화이트 밸런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V 값을 조절하고요. 세 번째 포커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요러면은 좀 더 틀림없이 멋진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를 보면은 이게 EV였구나. 두 번째가 EV였구나. 근데 EV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측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뭐라고 그러면, EV니까, 어떻게 보면 조리개 구멍이요. 이렇게 크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EV 값이 플러스 밸류로 가면 갈수록 조리개가 넓어진다. 그 얘기예요. 줄어들면요. 점점 더 빛이 들어오는 게 약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리개 우선 촬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가들이 얘기할 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서남호수공원에 가면은 커다란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가보신 적이 있어요? 예. 그 물레방아 물이 이래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하나하나만 다 이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그 물방울이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찍으려 그러면 샤터 속도가 늦어야 됩니다. 근데 물방울이 하나하나 다 튀는 거 다 찍어보고 싶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 그걸 하나하나 찍어보고 싶다. 셔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셔터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셔터 스피드 우선으로 촬영을 하셔야 된다. 어제같이 비 오는 날 나뭇잎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제대로 찍으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셔터 속도를 높여야 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건 셔터 속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솔방울에 지금 솔잎에 빗방울이 대홍대홍 매달려 있는 것도 보입니다. 셔터 속도를 높여야 된다. 얼마까지 그거 얘기할 건데. 사설에 예. 이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비가 이렇게 뿌려지는 장면 이런 것들도 다 보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솔방울에 맺혀 있는 물방울이 쏙 떨어지는 것도 같이. 그 일반 동영상에서는 이런 게 잘 안 잡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요.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이죠? 자, 이제 이런 장면들을 제가 어제 이제 이건 집에 들어와서 찍은 겁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굉장히 흘끔거리면서 가더라고요. 이 비 오는데 지금 좀 뭐하고 있지? 자, 비 올 때도 이 나무 밑에 들어와서 찍으시라는 거. 나무 밑에 들어와서 찍어야 좀 제대로 풍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도 찍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배롱나무 꽃도 열심히 이제, 빗방울이 지금 푹 뿌리는 것도 보입니다, 이제. 몇초 정도? 예? 몇초 정도로 아, 몇 초 정도로 찍느냐고요? 받는 게 좀 영상을 받는 게. 아, 저는 한 20초, 30초 정도. 예. 뭐 15초에서 한 30초 정도까지 그렇게 담습니다, 이게. 지금 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찍고 있죠. 다 지금 나무 밑에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이제 대용량이지만 뭐 작품용으로 하려면 1분도 찍고 2분 찍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주로 작품용으로 하려 그러면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찍어서 그거를 편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특히 이 프로 영상으로 찍게 되면은 여러분들 훨씬 정감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지금 이건 날 맑은 날 가봐야 별로입니다, 이게. 근데 비가 와서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으니까 훨씬 보기가 좋다, 그 얘기예요. 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 관장님이 아주 그냥, 노란 우산을 하나 들고 서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 반영이 돼서 굉장히 이쁘죠? 그러니까 누가 짝지가 있어서 같이 가서 이제 찍으면 훨씬 좋은 작품을 얻을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이런 빛깔들이 다 살아나서 이게 해가 쨍쨍 날 때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훨씬 보기가 좋다. 그러니까 해변에 갔어도 그렇고 지금 비 올 때 훨씬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프로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EV 값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이 세 가지가 EV, 스피드, ISO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맞물려서 지금 이런 영상이 사진이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EV 값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EV를 터치하셨어요. 예, 요거 원래는 제로였습니다. 0.0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DSLR 카메라를 하시는 분들은 이 DSLR 카메라의 기아가 돌아가는 그 수치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피드 하는 거 있죠? 예, 스피드 하는 거 한번 터치해 보세요. 스피드 하는 것을 터치하셔서 한번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이게. 그 셔터 속도가 저는 3000분의 1초, 12000분의 1초가 제일 맥시멈이네요. 12000분의 1초로 찍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못 찍겠어. 이렇게밖에. 시커멓게밖에 못 찍겠어.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쭉 내려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30초까지 찍을 수가 있다. 그게 뭡니까? 30초 동안 제가 조리개를 확 열어놓고 있겠다. 그 얘기예요. 30초 동안. 그 다음에, 이게 쭉쭉 줄어서 1초 동안 열고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셔터를 눌렀을 때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 있는 최소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야, 사진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사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30분의 1초까지는 내가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60분의 1초예요. 60분의 1초 정도면은 우리가 괜찮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 막걸리를 많이 마시고 이러시는 분은 60분의 1초 가지고 안 돼요. 125분의 1초 와야 됩니다.
125분의 1초가 와야 내가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라모스 공원에 물레방아가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수쇼 하는 데 있죠. 분수쇼 물이 솟구쳐서 이게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모습 보겠다. 그럼 적어도 한 2000분의 1초 이 정도 가야 됩니다. 2000분의 1초요. 저는 2000분의 1초까지 가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어두워졌습니다. 야,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거 이렇게 사진이 좀 어둡게밖에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니까 지금 어린 애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어린 애기 찍겠다. 고양이가 왔다 하는 걸 찍겠다. 순간 동작을 찍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적어도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스포츠 모드가 500분의 1초 이상 돼야 됩니다.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15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돼야 내가 찍는 순간 동작으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지된 걸로요. 그렇게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빗방울 떨어지는 것은 제가 2000분의 1초로 찍은 거예요. 그래야 빗방울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 예. 그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말에 일산지에 몇개 불꽃쇼를 하는데 예. 그거를 찍으려고 그러면 2000년부터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찍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불꽃이 제대로 터지는 걸 찍겠다 그러면은 이 삼각대를 대야 돼요. 삼각대를 대고 좀 늦은 속도로 해야 위에 올라가서 터지는 것들이 선을 그리면서 쭉.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녁에 차가 헤드라이트 켜서 쭉 지나가는데 그 헤드라이트 궤적선을 쭉 따라가면서 찍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늦게 해야 되죠. 샷터를 낮춰야 됩니다. 샷터 속도를 낮춰야 그 궤적이 보이게 된다고요. 불꽃놀이 할 때도 이게 궤적을 찍겠다 그러면 샷터를 늦춰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뻥 하고 그냥 순간적이게 찍겠다 그러면은 샷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밤에는 그렇게 찍을 수가 없을 거다. 그 얘기. 오히려 이게 늘어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은 샷터 속도를 뭐 1초를 두든지요. 예, 이렇게 해서 요거 여러분들 여기에 이어폰을 끼게 되면은 이어폰이 릴리즈가 됩니다. 이어폰을 끼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불꽃놀이 하는 거 찍겠다고 해서 여기 놓고 야 이거야 하고 이렇게 셔터 터치하다 보면은 내가 이 카메라를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릴리즈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릴리즈가 셔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안 해보셨네. 무슨도 됩니까? 예? 무슨도 됩니까? 무슨이요? 아니 그거 하기 싫으면은 우리 그 이번에 샀잖아요. 클립 있잖아요. 예, 캡 클립. 그게 셔터예요. 그거 빼가지고 쓰시면 돼요. 네, 그거 빼가지고 그거만 탁 누르면은 바로 촬영이 가능하다. 근데 그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좀 이걸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인데 내가 음악 들을 때는 이어폰이지만은 이게 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켜져 있는 순간에 이거는 릴리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볼륨 조절하는 버튼 있죠. 이 볼륨 조절하는 버튼 누르면은 이게 바로 셔터가 되어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경 찍고 이럴 때는 이 이어폰도 가져가셔야 된다. 이게 지가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지가 역할을 달리한다.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가 켜지면은 릴리즈가 된다. 이런 걸 이제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셔터 속도. 지금 보니까 그럼 셔터 속도를 내가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2000분의 1초로 고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2000분의 1초로 고정해놓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건 포커스예요. 포커스를 놓고 쫙 정리합니다. 이 녹색 라인이 꺼졌네. 됐어.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웬만큼 흔들어도요. 2000분의 1초 같으면은 셔터 누르는 순간에 바로 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죠. 굉장히 선명하게 찍힌다. 예, 대신에 이게 이제 뭡니까? 지금 보니까 셔터 2000분의 1초를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걸 고정시키고 찍으니까
ISO 값이 3200이 됐어요. 필름 감도죠. 감도가 이게 3200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셔터 스피드를 제가 250분의 1초 한번 맞춰볼게요. 250분의 1초 하니까 ISO 감도가 400이 돼버려요. 지가 자동으로 조율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뭡니까? 셔터 속도가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셔터 속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요놈이 이제 지가 알아서 여기에 맞춰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빨간색이 돼가지고 전혀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1600으로 그냥 네? ISO가 1600으로 그냥 그러니까 ISO를 고정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ISO를 고정시키면 안 된다. 수동은 돼 있어서. 그렇죠. 그게 수동이 됐다는 말은 그게 고정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잘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 셔터 속도를 한번 터치해가지고요. 여기서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수동 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자동이 돼버립니다. 자동이 되죠. 예. 그러면은 지금 EV 스피드 이런 것들을 전부 자동으로 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요. 여러분 화면에 터치 한번 해볼까요? 터치. AE라고 지금 나오죠? AE는 뭐죠? E는 노출을 결정하는 거죠. 노출을 내가 여기다 줄 수 있고 여기다 둘 수 있고요. 하얀 배경을 노출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어두워지고요. 어두운 색깔을 두면은 내가 요걸 기준으로 노출을 잡겠다 그 얘기거든요.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게 눈이 둥그러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ISO 스피드 이걸 제가 이걸 풀어놨습니다. 풀어놓고 난 이후에 내가 터치하면은 이런 식으로요. 지가 익스포즈 값을 노출 값을 잡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위치를 옮기면 옮기는 대로 밝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밝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는가요? 포커스 수동. 자, 포커스를 다시 한번 터치해 볼까요? 포커스를 터치해서 이 포커스를 지금 수동돼 있죠, 저게. 수동을 터치 한번 해보세요. 수동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머리띠에 눌러야 돼. 자, 예, 화이트 밸런스가 지금 5200으로 돼 있죠. 예, 화이트 밸런스를 터치해 가지고요. 수동 돼 있죠. 예, 그걸 터치하면 지금 자동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화이트 밸런스도 자동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이거 다 자동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화면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예? UW는 저기 렌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가 안 움직여요. 자,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풀어버렸어요, 이걸요. 이 값을 전부 다 풀어버렸어요. 다 풀고 난 이후에 제가 한번 터치해 볼 겁니다. 이해령 선생님 주인공입니다. 제가 터치했더니 AFAE라고 나옵니다. AFAE. 지금 이렇게 나옵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F는 포커스예요. 그죠? 포커스인데 이런 선생님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딴 거 볼 게 아니고. 자, 이게 AFAE인데 요 가운데 있는 AFAE라는 원 가운데 손가락을 넣어서 제가 빼버릴 겁니다. 이게 두 개로 나눠지죠. 자, AF는 포커스입니다. 이해룡 선생님이 초점입니다. 이해룡 선생님이 초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흐려지죠? 그래서 저 장창봉 선생님이 초점입니다. F를 갖다 대면 장창봉 선생님이 선명해지고요. 이해룡 선생님이 흐릿해집니다, 이게. 내가 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AE는 노출이죠.
노출인데 이 노출은 내가 이 벽을 노출로 잡을 거야. 그 다음에 이해룡 선생님을 노출을 잡을 거야. 그러니까 밝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초점은 내가 어디로 맞추고 밝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부 수치를 자동으로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내가 이 포인트를 옮기면서 이걸 조절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와, 이게 프로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아마 여러분들 또 해보라 그러면 잘 안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조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그 특별히 분수 물 뿌려지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서남호수공원에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 그 물방울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찍히도록 하겠다. 그럴 때는 셔터 속도를 좀 높이셔서 찍고요. 그러지 않고 나는 아웃포커스, 인포커스 위주로 찍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화이트 밸런스 어느 정도 내가 그 룸에 들어가서 화이트 밸런스를 체크했어요. 나는 한 5200으로 할 거야. 요거 결정해 놓고요. 두 번째는 뭘 하라 그랬죠? EV 값을요. EV 값을요. 밝기를 조절하고요. 예, 요거 조절해 놓고 난 다음에 과감하게 이제 포커스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은 내가 얼마든지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 프로겠어요. 프로 동영상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조절해 보면은 정확하게 초점이 맞는 곳에 녹색 아웃라인을 그리게 된다. 녹색 아웃라인이 그려진 그것이 선명하게 지금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셔터를 누르시면 된다.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우선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프로 동영상을 할 겁니다. 됐죠?